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는 와우테일 편집장 김태현입니다. 빅뱅엔젤스 공동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투자 대상을 찾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그 다음에 지원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를 돕는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메일이나 전화로 응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투게더가 더 많은 우리 스타트업들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후원도 열심히 지금 받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는 또 새로운 대표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대표님은 칼렙바이오의 권영삼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단 우리 칼렙바이오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칼렙바이오는 친환경 시대를 넘은 필환경 시대에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칼렙바이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제품을 맞춤 제작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모든 포장재를 A부터 Z까지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포장재를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 판매하는 기업이다. 네, 칼렙바이오는. 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배달, 배송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늘면서,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말 포장재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사실 폐기물 쓰레기 대란이 뉴스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했는데요. 그 폐기물 쓰레기 더미 중에 상당수는 생활형 폐기물로 포장재가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친환경 포장재를 시작하고자 했던 처음의 목표 자체는 그런 폐기물 쓰레기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던 부분보다는 사실 포장하는 그 업무 분량에 대해서 너무 비효율이 큰 부분을 좀 효율화시키려고 접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폐기물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게 됐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장 개념을 가져가다 보니까 폐기물 쓰레기의 상당수가 지금 플라스틱 소재의 그런 포장재인데, 그럼 저희는 플라스틱 소재를 최소화시킨 탈플라스틱 포장으로 그런 폐기물 쓰레기 더미를 좀 줄여보자. 그러니까 폐기물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지금 사업을 좀 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칼렙바이오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살 수 있는 제품, 뭡니까? 그러면 종이 뭔가 뭐 친환경이니까 종이 포장재가 딱 생각이 나는데 그 외에 뭐 실제로 어떤 제품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포장이라고 하는 영역은 제품 자체를 이렇게 더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제품 포장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포장 박스를 지금 비대면 시대의 서비스를 위해 택배나 배송을 하기 위해서 담는 택배 박스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품의 가치를 손상시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완충제라든지 그런 부자재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칼레스토어에서는 350여 종 정도의 부자재를 포함한 기성 제품 규격의 상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칼레스토어를 찾으시는 분들은 맞춤 제작을 위해서 우리 회사만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그런 디자인과 그런 이제 제품에 최적화된 포장을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이제 칼레스토어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칼렙바이오는 우리 회사 이름이고, 네. 칼레스토어는 어떻게 보면 포장재를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온라인 스토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제품을 돋보이기 위해서 포장재를 뭐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이게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환경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걸 많이 썼는데, 이거를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포장재로 제공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저희의 첫 번째 제품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배송을 위해서도 우리 포장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아침에 새벽에 신선 제품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플라스틱에 넣어서 주던 거를 이제는 뭐 좀 친환경 재활용할 수 있는 거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를 다 만들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곳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그런 제조를 하는데 중점을 두는 곳입니까? 아니면 제조가 아닌 뭐 다른 거에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까? 포장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라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한 가지 종류의 포장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제조사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그 제조사들을 저희가 고객사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친환경 포장재를 전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포장재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거고 포장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사가 있을 텐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약간 매개해 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포장이라는 업무 자체가 본 제품의 패치 아이템과 같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이 뭐 제품의 규격이 뭐 10 곱하기 10이니까 11 곱하기 11의 박스가 필요해. 이런 단순 업무는 아니고요. 이 제품이 어떤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온도와 어떤 기능을 보호해 줘야 되는가에 따른 컨설팅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제품에 맞는 컨설팅 영역도 굉장히 큰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수치만 놓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일단 뭐 지금까지 흔히 말해서 이제 포장 용기가 필요한 어떤 뭐 고객이 있으면 그 포장 용기를 만들 수 있는 제조사에다가 직접 연락을 해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게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이제 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폭발을 하면서 제조사의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이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또 나름 고충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뉴스에 연달아서 쓰레기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대란 또 이슈였고 그리고 탈플라스틱에 대한 선언 또 기업들에서 연달아 이어짐에 따라서 친환경 포장재를 찾는 수요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실제로 그거를 제조할 수 있는 공급체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제작을 위한 문의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오프라인 기반으로 되어 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나 게시판에서 확인하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견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서 상당수 제거된 부분이었고 거기에 따라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 시장의 기회를 보고 좀 깊이 침투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환경 뭔가 포장 용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굉장히 늘었는데 네. 이분들이 만들 수 있는 공급사는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네. 그분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네. 그분께 너무 많은 또 그분 또 제조에 특화가 돼 있는데 일일이 그런 거 업무에 대해서 막 상담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영역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들이 거기서 시장 기회를 봤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보면은 그렇게 포장 용기를 원하시는 분들, 소비자 입장에 계신 분들이 있고 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두 분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제조업체일 것 같은데 네네. 몇 군데나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2021년 1월 달에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 군데 공장과 계약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저희는 대부분 B2B이기 때문에 기업 고객이었고 제품의 아웃박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품 박스라든지 완충제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되게 빠른 공급처를 찾을 수 있는 저희 역량이 있어서 빠르게 이제 여러 공장을 붙였고 현재는 15곳 이상의 공급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해 주시는 우리 제조사분들이 약간 뭐 모든 걸 다 아는 제조사도 있겠으나 약간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있나 보네요. 네, 제조사는 거의 특화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공장 중에 친환경 포장재를 아마 제조하시는 공장의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저희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포장재를 원하시는 분들, 네. 실제로 이제 포장을 해야 되시는 제조사, 거기도 제조사일 것 같은데, 네네. 그분들은 우리 플랫폼이 어떻게 좋은 겁니까? 실제로 우리 플랫폼이 있고 없고가 어떤 그분한테 어떤 베네핏을 줍니까?
첫 번째는 제품 포장의 A부터 Z까지를 본인이 해야 될 업무를 저희가 컨설팅 해주는 영역으로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공장하고 실시간 견적을 내기 위해서 모든 원가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직접 의뢰하나 저희 쪽에 의뢰하나 같은 가격으로 저희가 가격을 드리고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장재라는 부분이 실제로 납품이 완료되기까지를 완수라고 보는데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해서 원하는 납품지에 납품하는 이 일련의 과정까지도 시스템으로 다 트래킹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에스코르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 제조사한테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 플랫폼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네, 체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체계적이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 플랫폼에 친환경 제조사들이 들어올 때 이분들은 우리 밥그릇을 뺏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 불안한 마음도 처음에는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 어땠습니까? 저희가 공장 계약을 두 가지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 가지고 있는 제품을 입점시키는 입점형 계약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략 파트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략 파트너 계약 같은 경우는 그 공장과 저희만의 전용 PB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희가 유통하기 때문에 상호 역량에 대한 부분도 마케팅으로 다 같이 노출을 하고 있고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까지 같이 가자는 그런 약속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명확한 역할 분담, 거기에서 상호 시너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밥그릇 뺏기가 아니라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걸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당연히 그 제조사에 주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원래 거래하시던 분들이 계속 주문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네. 우리 플랫폼이 계속 성장을 하면은 그 공장도 원활하게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네. 끌려가다가 결국은 네. 우리를 버리고 네. 다른 공장하고 하면은 우리는 결국 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친환경 트렌드가 시작된 지가 저희 플랫폼이 런칭된 시기하고 굉장히 맞먹기 때문에 지금 빠르면 2년, 그냥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 공장에서도 그게 맞는 설비를 갖추는데 지금 굉장히 큰 시간 소요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고객까지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고객 접점을 저희가 가지고 고객이 필요한 부분들을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거기에 대한 생산과 R&D를 집중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호흡이라고 판단을 상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서로 밥그릇을 뺏거나 뭔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빨리 시장을 선점해 나가자라는 그런 파이팅과 의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친환경 트렌드가 있으니까 지금 포장재가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데 네. 우리 말고도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곳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직접 제조를 한다기보다는 제조사를 우리 플랫폼에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이 제조사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좀 불편했던 점들 우리가 개선해서 플랫폼화 시킨 거다. 이렇게 저희가 보이는데 네. 이런 경쟁사는 없나요, 시장에? 현재 저희와 같이 공급사인 그런 제조사와 저희 플랫폼이 전략 파트너 계약을 한 사례는 굉장히 좀 드문 사례고요. 비슷한 사례로 수요자, 그러니까 고객이 요청하는 부분을 공급사인 제조사들이 입점을 해서 서로 입찰하는 구조는 예전부터 좀 있던 부분입니다. 약간 경매 낙찰하듯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의 한계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재나 또는 포장재라는 시장이 단순히 단가 1원, 2원으로 모든 게 크로징 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납품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경쟁사 유사한 플랫폼 모델에 비해서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브랜드 기업들이 상당히 고객사로 많이 있는 사항이라는 부분이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고객,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 네. 투자자분들이 우리 고객은 그러면 좀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우리 제조사 어떤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지금
친환경 이 포장재를 사고 있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좀 대표적인 우리의 고객사 누가 있을까요? 뭐 대기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뭐 삼성, 뭐 대상, 롯데, 그리고 지금 뭐 CJ나 뭐 이쪽 뭐 코롱까지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 브랜드 기업들을 보면 아무래도 화장품 업계라든지 또는 이제 의료업계라든지 탈플라스틱에 대한 자체적인 선언을 하고 고부가 가치에 대한 산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브랜드 기업이 저희 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에는 이솝코리아라든지 또는 디마르스리 또 힌스 같은 좀 유명 화장품 브랜드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톰포드, 그리고 뭐 블랙브라이어나 블랙 다이아몬드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리딩하는 그런 브랜드 기업도 전부 저희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 뭐 화장품이나 이런 곳들이 당연히 포장이 있었을 텐데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요즘 뭐 ESG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친환경 포장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 브랜드화 되고 있죠. 우리가 이만큼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가진 기업들이 많았을 텐데 그분들이 당연히 친환경 포장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막 제조사를 찾았을 텐데 직접 그 공장하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뭔가 이득이다 싶으니까 저희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희는 이제 기업 고객이 저희 쪽에 의뢰오는 부분을 단순하게 바로 제작으로 착수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3R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링 이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친환경 포장에 대한 뭐 언론 배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마케팅으로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브랜드명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톰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합치 포장으로 뭐 금박도 하고 이렇게 되게 화려한 명품 브랜드만큼의 그런 포장을 채택해 왔는데 저희는 이제 KLB라는 고급 소재를 가지고 표면에는 고객들이 지구를 함께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담았고요. 언박싱 할 때 톰포드라는 이제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인쇄 정도만 해서 저희가 이제 합지 없는 100% 재활용될 수 있는 요소로 제안 드리고 그거를 컨펌해 주셔서 현재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대표님이 처음에 강조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우리를 통해서 제조를 하면은 제조사 컨택이 쉬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재활용이라 뭐 리사이클 뭐 아까 말씀해서 3R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뭔가 지금 정부의 어떤 규제라는 것도 있을 거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네. 그거 없이 만드는 거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좀 컨설팅하면서 제안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뭐 마땅한 우리 같은 걸 하는 곳은 별로 없긴 하지만 다른 경쟁사 아닌 경쟁사하고도 차별화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저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혁신시키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포부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었을 건데 저희는 폐기물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납품하는 포장재가 이미 1년 만에 1000만 장 이상의 판지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 부분들은 대부분이 100% 재활용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폐기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표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좀 우리가 요약해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아주 밀결합되어 있는 제조사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 있고 네. 그분들하고는 아주 면밀하게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우리 고객사가 수요자가 찾아오면은 친환경에 대한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컨설팅까지 해주면서 잘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우리 투자자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만의 좀 본원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데 좀 본원적인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 뭔가를 좀 개발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현재 작년부터 현재까지는 고객사를 더 확보하는 거에 충실하고 있고요.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이제 그 기능성 소재에 대한 R&D를 뒤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뭐 새벽 배송이라는 트렌드가 크게 일어나면서
스티로폼 박스로 전부 다 배달하던 부분을 이제는 단순 종이 박스로 교체하는 부분이 이제 뭐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종이 박스에는 뭐 친환경 발수 코팅이 되어 있거나 또는 안에 은박으로 해서 뭔가 합지가 되어 있어서 분리수거에 좀 유리하도록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는 100% 재활용되는 걸 목표해서 거기에 같이 녹여 들어갈 수 있는 기능성 원료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원료가 개발이 되면 이제 저희하고 그 전략 계약되어 있는 파트너와 같이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국내 시장은 당연한 거고 해외까지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 포장재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해외나 국내나 다 동일한 니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외 시장까지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원료, 그죠? 뭐 친환경 관련된 원료 쪽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네. 좀 일부 개발도 하고 있고, 네. 이게 개발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생산한다기보다는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 전략적 파트너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생산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뭐 좀 궁금하긴 한데 좀 이게 뭐 약간 뭐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 좀 이게 비밀스럽기도 하고 할 테니까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시면 미팅 요청하셔가지고 어떤 걸 또 개발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성과 이런 것도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작년 1월부터 이 친환경 소재 이 포장재를 팔기 시작했다 우리 플랫폼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작년 1월 1일에 MVP를 출시를 했는데요. 당시 출시할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B2B 플랫폼이고, 백단을 되게 중시했기 때문에, 프론트 단은 정말 볼품 없을 정도로 로그인 창 정도만 띄워놓은 상태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하늘이 도운 건지, 화장품 업계에서 탈플라스틱 선언을 그 1월 달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스킨푸드라든지 그때 뭐 이솝코리아도 연락이 오고 좀 굵직한 브랜드들이 저희 고객사가 바로 좀 체결이 되는 되게 큰 대운을 맞이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 동안에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칼레스토 플랫폼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목표를 10억을 했었는데 10억을 좀 초과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포장재를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플랫폼 팔고 있는 건데 10억 이미 달성을 하셨다. 네. 저희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 전망이 매출 전망이? 작년 1분기하고 이제 1분기가 마감됐기 때문에 그냥 YOY로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한 2.5배 정도 또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 이제 플랫폼 특징은 한번 주문하신 분들 중에 또 80%가 재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누적되는 매출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B2B 플랫폼으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BEP를 넘어서 일부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거를 좀 기여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저희가 이제 현금 창출이 굉장히 좀 좋은 구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로부터 100% 선입을 받고, 공장 정산에 대한 부분은 캐시플로우가 이제 길게는 한 60일 정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이제 강점을 가지고 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대표님의 이제 뭐 말씀 속에 우리의 뭐 수익 모델도 나왔네요, 그죠? 네. 실제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사한테 주문을 받으면 저희가 다 매출을 잡는 거고, 네. 저희들은 이제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그 제조사한테 매출 원가 뭐 비슷하게 이렇게 네. 예, 이렇게 지급하는 구조. 네. 그래서 뭐 마진율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마진율은 아까 우리 사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높긴 한데 좀 밝히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들이 뭐 높다고 하면? 사실 이 포장재 제조만 두고 봤을 때는 경쟁 제품이 워낙 치열하게 박리담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0% 이내의 뭐 영업이익률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다행히 이제 컨설팅 사업도 있고 시스템으로 복합적인 뭐 배차 서비스나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계 수준 대비해서는 뭐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이 뭐 들을 때는 지금 뭐 작년에 시작을 하자마자 바로 1년 만에 흑자를 봤다고 하고 예, 매출 이익률도 업계 평균보다는 포장재라고 하는 걸 볼 때는 한 1.5에서 2배 정도 높다고 하니까 좀 기가
번쩍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쭉 이어가서 뭔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도 뽑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R&D를 강화하게 뭐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투자 유치에 나섰죠. 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투자를 받은 적 있습니까? 현재 칼렛바이오는 투자 없이 자체 자금과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부 자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또 이제 감사하게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린 분야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는 없었고 바로 이제 프리-A 단계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럼 프리 시리즈 A 지금 투자를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시기는 어느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4월이 끝났으니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6월에 끝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은 뭐 러브콜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되게 또 감사하게 이 트렌드, ESG 트렌드하고 맞물려서 저희 쪽으로 많은 또 VC 심사위원님께서 방문을 해주셨고 현재도 몇몇 이제 VC하고는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업 가치를 뭐 어느 정도 하겠다고 밝히시면 참 좋은데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까? 프리-A 단계에서 저희는 10억 원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회사의 재무 상태가 뭐 전체적으로 다시 보셔야 되겠지만 작년에 친환경 포장재 서비스를 칼렛 스토어를 런칭을 하셨는데 10억이 넘는 매출을 이미 하셨다고 하고요. 흑자 전환을 이미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에 프리 시리즈 A 한 10억 정도 투자를 목표로 지금 현재 라운딩을 돌고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뭐 저희들이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 했는데 뭐 친환경 뭐 ESG 친환경 뭐 트렌드도 잘 맞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초기 스타트업들은 이 팀에 대한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어떻게 뭐 만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마이크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총 5명, 저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은 저하고 같이 창업한 코파운더 그룹이고 나머지 2분은 이제 신규 채용한 케이스입니다. 그 코파운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개발이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했던 창업 회사에서부터 이제 CTO로 계속 재직을 하고 엑싯에 대한 경험을 한 후에 다시 합류한 그런 이제 굉장히 오래된 베테랑 개발자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CDO 같은 경우도 도쿄에서 디자인 관련된 유학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국내에서 유기농 레스토랑 사업부터 여러 가지 경력을 쌓은 후에 저희 쪽으로 합류한 오래된 또 친구이자 파트너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이 잘 맞고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오래된 기간만큼 호흡을 많이 맞춰본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 2명의 매니저가 채용되기 전까지 1월부터 거의 10월까지는 저희 3명이서 거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장 검증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나 고객사도 직접 다 응대했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호흡이 그 성과로 드러난 거를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손발을 맞춰온 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팀 구성도 지금 3분이서 오랫동안 뭐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매출도 현재 많이 나고 있고 올해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작년에 한 3.5배에서 4배 정도 목표를 잡고 있고요. 현재 추세로는 아마 좀 이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농촌 시장이고요. 이전에 제가 또 했던 사업이 농촌과 관련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농촌 사회에 얼마만큼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은지를 제가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저희 포장재를 소개해 줘야 되는 그 루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2월 달에 그러니까 1분기에 런칭하는 걸 목표로 현재 실제로 출시를 했는데 너무 다행히 이제 대구 경북
능금 농협이라든지 또는 유기농 사과협회라든지 또는 부산에서 굉장히 큰 농수산 이제 도매업체라든지 실제로 납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쪽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한 영향도 꽤 크게 저희가 받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과일이나 뭐 이런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그죠? 이제 친환경 이런 우리 포장재를 사용을 하게 만들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예, 하여튼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것도 같은데 예, 우리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미 좀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미 나누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저희 칼렛바이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어필하고 예,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렛바이오는 초기 창업 3명이 똘똘 뭉쳐서 작년에 서비스를 1월 1일자로 런칭을 하고 그 메인 제품도 런칭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VC 담당 심사위원님께서 이제 방문을 해주셨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에서 사실 제가 좀 해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어필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아무래도 저희가 출시하자마자 뭐 매출 10억 이상을 초과하고 또 일부 흑자 전환을 하고 그런 성과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저희가 처음에 런칭했던 에코 날개박스라는 그 단일 브랜드에 대한 의존율을 100%로 보시고 있는 점이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칼레데어라든지 스테폰 넷제로 같은 친환경 뭐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정책들도 출시를 했고 또 거기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제조업과 파트너십을 한 중간에 컨설팅 에스크로 조직 또는 컨설팅 플랫폼이라고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주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로 저희가 보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모시고 오랫동안 인터뷰를 나눴는데 예,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최근에 친환경 이런 추세가 너무 이게 뜨겁다 보니까 특히 ESG 관련된 저희 뭐 투자 펀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 투자자분들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 우리 칼렛바이오의 대표님 모시고 진행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